안녕하세요. 저는 알레산드라입니다. 저는 세바스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QCAT 팟캐스트의 두 번째 에피소드로 우리는 혁신, 기술, 그리고 스마트 도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할 많은 주제를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대해 이야기할까요? 오늘은 스마트 도시의 개념을 소개할 것입니다. 이 개념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들이나 전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요. 간단히 말해 스마트 도시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술과 자율 장치를 활용하는 도시입니다. 이는 더 조직화된 대중교통 시스템, 디지털화된 시스템, 그리고 더 나은 사이버 보안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사이버 보안이 더 복잡한 주제를 포함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엘리베이터의 자동문에서 공장의 작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모든 기술적인 것에는 안전 프로토콜이 필요하며 스마트 도시는 이러한 기술들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보장하여 실시간 응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전은 보장되는 것이지 단순히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닙니다. 장치 간의 상호 연결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장치는 항상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도난이나 화재와 같은 재난이나 재앙이 발생할 수 있는 빈틈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미리 예측해야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예로는 싱가포르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매우 포괄적인 예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스마트 도시로 설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프라와 서비스를 조정하여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남미, 특히 페루에서 우리가 많이 보는 것 중 하나는 교통입니다. 그리고 이는 싱가포르가 2011년부터 작업해온 부분입니다. 그때부터 싱가포르는 도시 전역에 센서를 설치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mytransport.sg라는 앱을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앱은 시민이 도시를 이동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제공합니다. 이 앱은 교통, 공사 현장, 주차장, 대중교통 빈도에 대한 실시간으로 정확하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는 모든 것을 하나로 모은 실시간 앱으로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외출하고 경로를 계획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강한 비와 같은 기상 조건도 앱에서 보고가 됩니다. 이는 우리가 여기서 익숙한 구글 맵스나 와세와 같은 앱보다 더 포괄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후자의 앱은 사용자들의 협력에 더 의존하죠. 예를 들어 이 앱이 이러한 모니터링 유형에서 최고의 앱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 발전에 도달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이 앱의 개발이 정부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우리의 인프라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앱은 기술에 맞는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앱에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물과 에너지 자원의 스마트 관리입니다. 특히 싱가포르는 스마트 지속 가능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왜냐하면 그들은 누수, 파손된 파이프를 감지하는 센서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조명 시스템에 대해서도 스마트 조명과 자동화된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들은 도시와 그 기능을 위한 이러한 시스템의 구현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특히 이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정말로. 사실상, 실제로, 게다가, 또한, 그리고 결국,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 일부는 기존의 LED가 아닌 신호등이 잘 작동하는데 왜 바꿔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신호등이 잘 작동한다면 왜 바꿔야 하냐고요? 하지만 그들은 도시가 모든 주민에게 좋은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싱가포르는 기술과 동등한 도시 발전의 선구적인 예로 훌륭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범죄 탐지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연구되고 있는 부분이며 우리나라에서는 긴급한 문제입니다. 아마도 지속 가능성이 현재 우리나라의 의제에서 우선 사항이 아닐 수 있지만 범죄 통제는 모든 페루인이 매일 겪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는 주목할 만한 좋은 참고 사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급하고 싶었던 또 다른 예는 니옴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다소 논란이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몇 가지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라인은 니옴 지역에 건설 중인 선형 도시로 아직 완공되지 않은 꽤 주목받는 도시입니다. 현재 개발의 첫 단계에 있습니다. 이 도시는 바람 에너지, 태양 에너지, 그리고 녹색 수소에 의존하는 완전한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 해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모두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멋진 부분이지만 몇 가지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글쎄요, 몇 가지 문제로는 부족합니다. BBC는 2024년 5월에 사우디 정부가 이 도시를 건설할 지역을 철거하기 위해 치명적인 무력 사용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는 사우디 정부의 결정이 국제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인권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문제 중 하나일 뿐입니다. 완전히 지속 가능한 도시를 꿈꾸는 것은 멋지지만 우리는 또한 투자 비용과 그러한 도시의 건설이 기존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야 합니다. 네, 이 도시는 길이가 170km인 선형 도시입니다. 아마도 완공되면 지속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 도시 건설로 인한 모든 환경적 영향이 문제입니다. 지역사회의 이주로 인한 사회적 영향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도시의 35-40%의 물을 공급할 예정이었던 해수 담수화 시설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이 인프라와 시설의 비용을 제대로 계획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시설은 건설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시설은 사막 한가운데 있는 이 도시의 주요 수원으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담수화 시설을 두고 있는 것 외에도 이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설을 건설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이는 계획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원래 15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시설은 이제 약 30만 명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매우 흥미로운 아이디어였지만 그 발전은 많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그들이 이러한 문제를 덮으려 했다는 사실은 그들의 관리와 정부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줍니다. 150만에서 30만으로 줄어들었지만 원래 이 선형 도시인 라인은 900만 명을 수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모든 것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숫자를 조정하고 있지만 그들의 웹사이트에 가면 여전히 900만 명을 수용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획 부족을 인정하지 않으며 인권 침해에 대한 비난도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겪는 동일한 문제입니다. 의심스러운 윤리를 가진 사람들이 관리하는 매우 멋진 아이디어인데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를 이끌기에 가장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잘 계획되지도 실행되지도 않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논란은 제쳐두고 이것은 여전히 흥미로운 프로젝트입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일 수도 있지만 이 프로젝트와 싱가포르의 사례는 우리가 글로벌 커뮤니티로서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많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특히 인프라와 기술 개발에 관해서요. 또한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데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페루에서는 여전히 많은 해가 뒤처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카이 메가포트와 수도의 주요 국제공항 확장 프로젝트가 있지만 여전히 그에 상응하는 도시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이 두 번째 에피소드였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시 만나요.